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연재물로 나갈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요 묘 해버렸고 진 해버렸고 뭔가 어디에 이끌리듯이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리고 임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 좀 드려도 되죠? 네. 그래서 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제자이 중에 한 아이가 사주 원국이 이렇게 사화가 많이 있어요. 네. 사화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사주를 보러 갔더니 나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봤는데 그러더래요. 뱀이 너무 많다. 이 사화가 12지신으로 상징하는 게 뱀이거든요. 너무 많다. 그래서 독을 빼내야 된다. 네. 그럼 뭐 진토는 용이니까 진토가 여러 개 있으면 용이 너무 많은 거네요. 그럼 하늘로 승천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빼내는 게 뭔데? 그랬더니 몰라요 저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한번 뭐 사화 그러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요 초여름이에요. 일단 사화에 대한 편견부터 저희가 바로잡고 넘어갈게요. 이 2월이 양력 기준으로 2월이 인월이죠. 그래서 2, 3, 4 해서 임묘진이고, 4월 같은 경우에는 5월입니다. 5월인데요. 이 5월이 저희가 대단히 덥냐? 그럼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네. 5월 말이 돼서야 조금 더워지지, 5월 초에 저희가 그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밖에 나들이 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희가 이 사화를 보면 뜨겁다라는 착각이 좀 빠지게 됩니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무토일간인데 4월에 태어났고 오화가 있고 또 사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너무 뜨겁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4월은 5월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 대단히 뜨겁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우적으로는 적당해요. 하지만 화기운이 양기운이잖아요. 하지만 음양적으로는 양기가 퇴가하였다. 네, 조금 다르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가 미토나 오화다, 그럼 정말로 조우적으로도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4월을 보고 저희가 너무 뜨겁다, 너무 덥다, 이글이글 타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5월 말에 태어나셨다면은 사중에 무토가 있죠. 이 5월 말은 양력 기준으로는 6월 1일부터 한 10일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6월 초에서 6월 10일 사이에 태어나셨다. 그럼 이때는 진짜로 더위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덥다고 하셔도 되겠지만, 양력 기준으로 5월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너무 뜨거워서 이글이글 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화기운, 양기가 퇴가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우적으로 뜨거운 것과 양기가 퇴가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예시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 오, 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월생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월은요 2월이죠. 2월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여러분들. 2월에 저희가 뭐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패딩 입고 다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양기가 퇴가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춥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독한 환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문적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이게 이제 좀 추운 기운이거든요. 저희가 날씨가 추우면 뭐합니까? 밖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우니까 어찌 보면은 글쎄요, 인생이 약간 쌀쌀하다? 네. 그럼 사람 때문에 조금 상처받을 때가 좀 있다?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양기가 퇴가하니까 이 전문적이고 어찌 보면 살짝 고독한 세상 환경 속에서 대단히 강하게 나의 뜻을 펼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제 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화는 대단히 흥미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목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임묘진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 진토 구간에서 목하고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화로 넘어가는데요. 사화 지장간 속을 보면요.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경금이 있고요. 그리고 병화가 있습니다. 자, 이 지장간의 기운들 중에서 이 경금은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이 경금은 왜 드러났냐? 제가 온도 얘기는 왜 드렸나 하면요. 4월 초에는요. 이 무토의 기운, 이 뜨거운 무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기온이 올라가요. 근데 경금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4월 말이 되면요. 이제 양력 기준으로는 한 7월 1일부터 7월 한 10일쯤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이 병화 구간에선 기온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배운 경금은 대단히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경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경금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이치 때문에 점점점 기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경금은 왜 있는가? 이 부분 또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사화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펼쳐내는 거죠. 펼쳐낸다. 펼쳐내다. 펼쳐내는 건데요. 이 경금은요, 사실 이 금은 결과를 뜻합니다. 결과물. 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요. 내가 펼쳐내고 시작을 할 때 결과물이 등장한다. 실은 그 결과를 이미 바라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화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금의 모습도 강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임묘진도 시작인데 이건 뭐냐? 임묘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상이에요. 구상. 구상이고 사오미가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세요. 네. 또는 여기가 유아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년기. 갑자기 청년기로 넘어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저희가 유아기 때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구상 단계에서 뭐 합니까? 배우고 생각하죠. 그리고 청년기 때 뜻을 펼치잖아요. 그 시작이 사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펼쳐낼 때 사중에 결과물이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상생상극에 의해서 화극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금은요. 특히 경금은요. 화의 극을 받으면서 피어납니다. 화의 극을 받으면서 피어납니다. 즉 생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오행 중에서 금만이 그래요. 뭐가 그런가 하면요. 극을 받으면서 피어난다라는 그것만 다른 오행하고의 차별점이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나무 같은 경우는요. 뭐 나무 같은 경우는 경금에 와가지고 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나무가 피어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금은요. 화의 극을 받으면서 피어난다. 오히려 태생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 명식에 응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명식에 금기운이 강하다. 금기운이 강하다. 그런데 대운이 화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화극 금 이렇게만 보셔서 금이 괴롭겠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화가 극을 하면서 동시에 이 금을 만들어 가겠구나, 피어나게 하겠구나, 재련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또 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화의 지장간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요 안에 무토, 경금, 그리고 병화가 순차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사화 같은 경우는요, 뭐 월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가 5월이니까요. 5월 양력 기준으로 5월 10일부터 대략 20일, 5월 20일부터 5월 말, 그리고 6월 초부터 10일까지 이 구간이 되는데요. 이때 무토는요. 일단은 초여름이니까 뜨겁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생지, 인신사의 생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무토는요. 지난 계절의 2월이에요. 지난 계절의 2월. 지난 계절이 뭐였죠? 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거죠. 사실 봄하고 여름을. 자, 그리고 이 경금은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화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태생하는 거예요. 태어난다. 그럼 경금 중에서 제일 애기 경금이겠네요. 그죠? 지장간 안에 있는 경금 중에서 이 사화 안에서 태어나니까. 그리고 이 금의 물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물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숙살지기의 기운. 숙살지기가 뭡니까? 여름을 탁 쳐내고 가을로 가게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동시에 실은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병화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 경금은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또는 왜 사화 속에서 경금이 피어나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이 유튜브라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진중의 개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우주의 질서와 지구의 질서가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금이다. 그리고 진 중에 개수다. 술 중에 정화다. 그리고 해 중에 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진 중에 개수, 술 중에 정화, 그리고 사 중에 경금, 해 중에 간목은요. 실제로 요때가 됐다 그래서 더 추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글자들 속에 있는 요 음과 양, 금과 목은요. 이 24절기 온도에 영향을 끼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친구들이지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이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화 그러면은 이제 펼쳐내는 기운이죠. 사화는 여름으로 이제 확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펼쳐내는 기운이니까 활발하죠. 활발하고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이죠. 그리고 청년과도 같은 기상이죠. 물론 5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과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열정 막 이런 거 이제 더해줘야 돼요. 5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이 4화도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갓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이 아니고요. 뭔가 내가 그동안 구상해왔던 것을 이제서야 펼쳐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운이 오게 되면요. 무언가를 펼쳐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사대운이 오게 되면은 무언가를 펼쳐내려고 합니다. 펼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사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조우적으로 추운 명식이면은 더더군다나 펼치고 드러내려고 하겠죠. 왜? 이제서야 따뜻한 여름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뭐 조우적으로 추운 명식이 되려면 우선은 뭐 자월, 축월, 그리고 인월에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조우적으로 좀 춥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월도 춥긴 춥습니다만 해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딩 입고 다닌다니까요. 저희가 그 계약해가지고 학교 갈 때가 한 3월 초잖아요. 그때도 패딩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춥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우적으로 추운 명식이 사대운을 만난다면은 무엇인가를 펼치고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서없이. 이 사화가 특히 작용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을목일간 분들인데, 신사라는 육식갑자를 갖고 계시다. 네, 그러면은, 작용이 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 신사라는 육식갑자를 보시면 사화는 결국에 사유축 금국으로 가죠. 이게 왜 금국으로 가냐면요. 사중에 중기에 경금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경금이다, 유금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금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어린 금이고 이 금이 어리기 때문에 또 힘이 좋겠죠. 사중에 경금이 태어나고 힘이 좋은 양간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유금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 유금을 크게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네, 얘가 확 밀어준다는 거죠. 푸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을목일간인데 신사라는 육식갑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이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운이든 대운이든 유금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유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화를 보겠죠? 그럼 사중의 경금이 이 유금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유금의 세력을 크게 키워주겠죠? 근데 유금 안에는 신금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천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관의 극이 대단히 심해진다. 그러면은 가정, 뭐 또 신랑 또는 자식, 뭐 책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조금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이 이렇게 구석에 신사, 월주보다도 이 시주에 있으면 작용이 더 크세요. 네. 왜냐면 이 시주가 마음속이니까, 사적인 영역이니까. 이 현대사주는요, 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을목일간인데 이 내 마음속을 뜻하는 이 시주에 신사라는 육식갑자가 있다. 근데 운에서 유금이 온다. 유금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 신금의 근이 되어준다. 그럼 을목이 대단히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을목일간 분인데 시주에 신사가 있으시다. 그럼 유금이 올 때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도록 애쓰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화는 청년의 기상이다. 그리고 시작하는 힘이다. 내가 구상해왔던 것을 이제 펼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펼치는 순간 그 안에 이미 결과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경금이다. 그리고 이 경금은 화급금을 하면서 오히려 태생하는 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